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웅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집 워크북 1분 컷 강의 4회차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2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에 대해서 취급 거부, 정지, 제한 명령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다. 어차피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법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역대헌법은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1948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됐고, 1952년 헌법이 제 1차 개정헌법이죠. 이것은 국무원의 불신임권이라고 인정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대 불신임 제도라고 우리가 헌정사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고. 자, 권력분립은 3번 질문. 국민주권과 더불어서 근대헌법의 기본 원리다. 국민주권은 단일하고 불가분하다는 근대 국가 실의 이론에 근거한 데 반해서 권력분립은 하나의 기관의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니까 국민주권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조직으로서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은, 우리 이제 조금 여기다 써볼게요. 위에다가 우리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랑 그 다음에 권력분립의 원칙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이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4번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될 대법원장,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검사라는 판례가 나오면은 우리 이제 이명박 전 후보의 BBK 사건을 말하는데 어떻게 공부했었습니까? 이명박 전 BBK 사건의 특별검사 사건은 우리 동행명령 제도를 제외하고는 헌법이 위배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요 특별검사를 우리가 대법원장이 이렇게 관여를 시킨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을 하는데 이게 권력분리 원칙이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30번 문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권력분리 원칙이란 이러한 견제와 균형,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2번 정치적 행정적 수에 발맞춰서 위임입법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했고, 제형법정주의는 이렇게 두 번째 줄에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다, 무엇이 범죄이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이것을 원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입법부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갖고 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법부의 재판권을 완전히 똑같이 가져놓지만 행정 심판 같은 걸로 이제 보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인 분담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4번 질문이 답이 되겠다. 자,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전문이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암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틀린 포인트가 있어요. 기억, 대한민국은 라고 했었을 때 대한국민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헌법의 개정 주체가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어예요. 이게 이제 주어고 이게 이제 동사인데 너무 오랜만에 써서 잘 모르겠네요. 이게 서브젝트고 이제 벌브예요. 그래가지고 대한국민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개정의 주체. 그래서 이런 지문도 있어요.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는 대한국민이다. 국민이라는 게 주정의 주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 1947년 7월 12일 날 제정됐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1948년에 우리가 제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9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다시 개정한다면 지금은 10차가 될 건데 틀린 지문이겠죠. 8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자, 문제 32번. 1번 현행헌법 조문은 45년 7월 12일 날 개정되고 틀렸죠. 1948년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9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이다. 틀렸죠. 아까 말했지만 8차에 걸쳐서 개정된 것을 한 번 더 개정하기 때문에 이때 9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2번 3.1운동 정신,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밑줄 쳐드린 것들이 다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을 하지만 기본권성은 도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위에 있는 문제 3번. 헌법 전문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그래서 5, 7, 8, 9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5차가 처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이제 맞는 지문이 될 건데, 왜냐면 1번이 틀렸기 때문에 뭐 조국의 민주개혁, 그 다음에 균등한 형상, 세계 평화, 인류 공화, 이바지함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집에 제 헌법 전문에 규정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틈틈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3번 1번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하고 있다. 맞다. 2번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이렇게 강제 동원되신 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될 의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 지금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부담하는 근본적인 보험을 속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족론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 의무 있죠? 근데 이 응분의 예우 의무가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죠. 법률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정해야 된다. 4번은 그냥 맞는 지문이겠죠? 별로 안 읽어도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헌법 전문이랑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프롤로그를 말하지만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헌법 전문을 두고 있지만 아닌 나라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 2번 현행 헌법은 헌법의 기본 이념과 기본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맞다. 3번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랑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4번이 왜 틀렸는지를 봐야 되는데 틀린 지문일 텐데. 1948년 헌법 조문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에도 헌법 조문이 있긴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정은 현행 헌법에서 되었다. 35번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자, 3.1운동 정신 헌법이나 법률 해석 기준이다.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 틀렸죠. 영토권은 다른 판례랑 섞어서 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판례랑 섞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진 지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 있냐, 없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헌법 전문까지 할 거예요. 4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국가는 헌법소원 시판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되냐라고 썼을 때 아니라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뭐 이런 독립유공자셨다. 그러니까 추천하니까 받아달라. 이런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헌법 전문상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있다. 맞아요. 1938년부터 1945년이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 동원 사태 관련된 입법을 하면서 이게 키워드죠. 국내 강제 동원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였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었다. 키워드를 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역사적인 서술 외에도 이런 국가적인 이념과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지도 이념과 원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전문은 법령의 해석 기준이기도 하고 입법의 지침이기도 하다. 그래서 구체적 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재판 규범으로서 위헌 법률 심사의 기준이 되는 헌법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 규범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5번 문제에서는 1번 틀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뭐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4번이 맞기 때문에 30번 문제는 답은 4번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 힘들어도 슬럼프 겪어도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